겨울이 오면 사람보다 먼저 집이 달라집니다. 창문은 더 오래 닫혀 있고 햇빛은 짧아지고 실내는 차갑게 가라앉지요. 이런 계절엔 돈 문제도 이상하게 더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히 덜 썼는데도 통장에 남는 게 없다. 왜 겨울만 되면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 같지? 이렇게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 감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겨울을 재물운이 얼기 가장 쉬운 계절이라고 봅니다. 차가운 한기와 습한 수기가 집안 구석구석에 머물면서 재물의 흐름을 느리게 만들고 막힌 기운을 키우기 때문이지요. 부자 집안일수록 겨울이 오면 집안을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공사도 아니고 비싼 인테리어도 아니라 그저 어떤 물건을 겨울철에 두어서는 안 되는지 아주 작은 것부터 점검하지요. 왜냐하면 겨울에 쌓이는 탁한 기운은 다음 해의 재물운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올겨울 집안에 이것만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할 물건들. 이것만 제대로 정리해도 재물운의 숨통이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좋은 기운이 더 멀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겨울만 되면 마음도 몸도 무거워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도 겨울에 함께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계절이 바뀌면 집의 기운도 따라 움직인다고 보는데요. 특히 겨울은 기운의 흐름이 가장 쉽게 멈추는 시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겨울이 되면 창문을 덜 열게 되고 바람은 약해지고 햇빛도 짧아집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으면서 기운이 돌지 못하게 되지요. 이때 집안에 오래된 물건, 멈춘 물건, 쓸모없는 물건이 쌓여 있다면 그 주변부터 기운이 뭉치고 탁해집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흐르던 길 위에 얼음 덩어리가 와락 얹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 갔던 집도 겨울이면 조금 답답해진다. 문제는 이게 재물운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들어오던 흐름이 잠시 멈춰버리는 것, 들어와도 집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금세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것. 실제로 50대, 60대 이후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집의 기운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구조라도 집안의 흐름이 막혀있는 겨울에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더 불안하고 돈 걱정도 더 많이 느껴지는 것이지요. 다행히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집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저 기운을 막고 있는 한두 가지 요소만 손보면 겨울 재물운의 흐름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실 내용이 그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이나 고장나서 더는 쓰지 않는 물건, 금이 간 그릇, 아직 버리긴 아깝지 하고 그냥 두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겨울철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식히는 원인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을 기운의 그릇이라고 봅니다. 기운이 멈춘 물건은 운도 그 자리에서 막혀버린다고 보지요. 작동이 멈춘 시계, 켜지지 않는 가전제품, 손잡이가 부서진 서랍, 이런 것들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집안 기운을 멈춤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혈관 한쪽이 막혀버리면 온몸이 무거워지는 것처럼 집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 영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차갑고 정체되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멈춘 물건 하나가 집 전체 분위기를 더 쉽게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시니어분들 집을 방문해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장난 TV를 그냥 두고 계신 집, 깨진 그릇을 아직 쓸 수 있다며 찬장 구석에 넣어둔 집, 버리긴 아까운 오랜 문구류를 쌓아둔 방. 이런 집일수록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고 계획한 일이 자꾸 흐트러지고 집안 전체가 무겁고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고장난 물건은 기운의 흐름을 끊어버린 막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파손된 물건은 틈 사이로 복이 새어나간다고 보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자들은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수리가 되면 바로 고치고 수리가 안 되면 그 즉시 정리합니다. 아까워도 버릴 때 버려야 재물이 들어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켜지지 않는 스탠드, 고장난 누전 차단기, 돌이 떨어져 나간 장식품. 겨울만큼은 꼭 정리해 주셔야 집안 기운이 다시 따뜻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집이 가벼워졌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변화가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 금전운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갑입니다. 지갑은 풍수에서 돈이 머무는 집이라고 하죠.
집이 낡고 금이 가 있으면 사람이 편히 머물지 못하듯 지갑이 낡고 해져 있으면 돈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상담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지갑을 들고 계십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있고 색이 바래고 지갑을 열면 영수증, 쿠폰, 쭈글쭈글한 지폐, 안 쓰는 카드가 한가득. 이렇게 지갑이 어지러워지면 풍수적으로는 돈이 엉켜서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기도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영수증과 낡은 카드들은 이미 나간 돈의 기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갑을 꺼낼 때마다 그 지출의 기운이 계속 같이 딸려 나오는 셈이죠. 실제로 시니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자꾸 새요. 이상하게 지출이 늘어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집의 주머니와 지갑을 열어보면 하나같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재물이 불어나는 분들은 지갑 안이 놀라울 만큼 가볍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카드 두세 장, 반듯한 지폐 몇 장, 그리고 빈 공간. 지갑 속 공간에도 여유가 있어야 그만큼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차가운 기운 때문에 멈춘 것들의 영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갑 한 개, 카드 몇 장만 정리해도 재물운이 훨씬 따뜻하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한번 지갑을 살짝 열어보세요. 혹시 쓰지 않는 카드가 5장 이상 있거나 오래된 영수증이 10장 넘게 들어있고 지폐가 구겨져 있거나 지갑 겉면이 해질 대로 해져 있다면 올겨울만큼은 꼭 정리해주세요. 작은 정리 하나가 금전운의 첫 번째 변화가 됩니다. 지갑 다음으로 재물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가방입니다. 가방은 풍수에서 돈이 이동하는 통로, 운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지갑, 열쇠, 핸드폰 같은 중요한 물건들이 모두 이 가방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방의 상태는 곧 금전 기운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옷장 한 켠에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지 않은 가방들을 먼지 쌓인 채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겉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안에는 영수증, 사탕 껍질, 옛날 명함, 볼펜, 이미 기억도 안 나는 잡동사니들까지 그대로 들어있지요. 이렇게 멈춘 가방은 풍수적으로 멈춘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가방이 움직이지 않으면 돈의 길도 멈추고 가방 속에 오래된 쓰레기가 쌓이면 그만큼 재물운도 무겁고 탁해진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돈이 도는 느낌이 없어요. 밖에 나가도 기회가 잘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집을 가보면 옷장 깊숙이 사용하지 않는 가방이 56개씩 먼지에 파묻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잘 흐르는 집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쓰는 가방과 안 쓰는 가방을 정확히 구분하고 쓰지 않는 가방 속은 비워둔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한번 옷장을 열어보세요. 3년 이상 들지 않은 가방, 고리 부분이 끊어졌거나 낡은 가방, 속에 오래된 영수증이나 잡동사니가 가득한 가방. 이런 가방이 있다면 그건 이미 역할을 다한 가방입니다. 특히 겨울철처럼 기운이 쉽게 정체되는 계절에는 방치된 가방 하나가 재물운을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속을 깨끗하게 비우고 정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먼지를 털어내고 비운 상태로 정리해두세요. 가방 속이 가벼워지면 희한하게도 마음도 가볍고 돈의 흐름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지품 하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또 하나 꼭 점검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작은 물건들입니다. 장갑, 양말, 목도리, 그리고 외투 주머니 속에 꼭 들어있는 자잘한 것들까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겨울 금전운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겨울용 소품들의 묵은 기운입니다. 겨울은 몸이 움츠러들고 기운이 쉽게 정체되는 계절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손과 발, 그리고 몸 가까이에 닿는 물건들이 금전운의 온도를 직접 좌우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은 돈을 잡고 발은 재물의 길을 걷는다. 그런데 겨울 장갑을 보세요. 보풀이 잔뜩 일고 손가락 부분이 헐어있는 장갑, 몇 년째 빨지 않은 목도리, 한 짝만 남아 굴러다니는 수면 양말. 이런 것들은 모두 금전운을 식히고 재물의 흐름을 막는 상징으로 봅니다. 특히 보풀 일어난 장갑은 손끝에서 재물이 스르륵 빠져나가는 형태를 의미하고 한 짝만 남은 양말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저에게 상담 오셨던 한 분도 그랬습니다. 요즘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상하게 다 빠져나가요. 라고 하셨는데 집을 둘러보니
외투 주머니 속에 1년 넘게 모인 영수증과 오래된 휴지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주머니 속이 집의 금전 흐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주머니 속이 지저분하면 집안의 재물도 흩어진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겨울이 시작되면 항상 외투 주머니를 비우고 장갑은 한 번 더 살펴보며 양말은 짝이 맞는 것만 남겨놓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이번 겨울은 꼭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보풀 일어난 장갑은 과감히 버리고 한 짝 남은 양말은 미련 없이 정리하고 외투 주머니 속은 매일 비우고 흔들어 털어내고 목도리는 따뜻하게 세탁해 기운을 정돈해주세요. 이 작은 정리 하나가 겨울철에 얼어붙기 쉬운 재물운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흐름이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 아마 직접 해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겨울철 재물운에서 또 하나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입니다. 겨울이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곳, 따뜻한 국물 요리, 김장, 김치, 각종 반찬들. 이 계절은 자연스럽게 식재료가 집안에 쌓이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냉장고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라 집안 재물운의 온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 안이 그대로 멈춰있는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집안의 재물 흐름도 함께 멈춥니다. 시니어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냉장고는 열 때마다 뭐가 너무 많아서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 이 말씀이 바로 겨울 재물운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풍수에서는 냉장고를 집안의 작은 재물 창고, 가족의 건강과 금전운이 함께 드나드는 자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 지난 반찬, 먹다 남긴 오래된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데도 그냥 둔 김치통, 언해동을 반복한 고기, 이름표 떨어져 뭐가 뭔지 모르는 비닐팩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면 집안에 정체된 기운, 즉 냉한 탁기가 머물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의 차가운 기운과 만나면 이 정체된 탁기가 훨씬 빨리 쌓여서 집안 전체 분위기가 무거워져요. 실제로 많은 부잣집들을 가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가 놀랄 만큼 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없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넣고 관리하니 기운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이지요. 이번 겨울엔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유통기한 지난 것부터 전부 정리. 오래 묵힌 통은 한 번 비우고 세척. 냉장고 칸마다 한 개씩 여백 공간 만들기. 식재료는 돌아가는 양만 넣기. 김치통은 새해 전에 한번 정리하기. 냉장고가 깔끔해지면 주방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그 흐름이 그대로 재물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이 보입니다. 바로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물건들, 그 중에서도 가치가 없는데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지요. 처음엔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넣어두지만 그 언젠가는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쌓이면 집안의 흐름도 함께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호텔 칫솔 세트 4개에서 5개씩 쌓여있는 것, 은행 홍보용 볼펜, 작은 메모지, 스티커, 어디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나는 텀블러, 행사장에서 무료로 주는 비닐 가방, 다 먹은 후 남겨둔 유리병 반찬통, 사용하지 않는 배터리 휴대폰 케이블, 이런 것들이 서랍, 싱크대 아래, 다용도실에 쌓이면 그 공간의 기운이 답답하게 막힌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기운이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금전운입니다. 돈은 가볍게 흐르는 자리에 잘 모이는데 찹동사니가 쌓인 공간은 기운이 무거워서 재물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어머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돈을 쓰지도 않는데 왜 통장은 항상 비어있지? 그 덱을 살펴보니 싱크대 아래 서랍이 사은품으로 가득, 여행 다녀오실 때마다 넣어둔 립밤, 호텔 샤워캡, 작은 물병, 서랍을 열 때마다 기운이 뭉쳐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 서랍이 집안 숨통을 막고 있어요. 여기만 비워도 기운이 다시 돌아옵니다. 정리한 지 일주일 후에 그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집이 갑자기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분도 가볍고 이상하게 남편과 말다툼이 줄었어요. 사실 이런 변화는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찹동사니를 비우는 과정에서 기운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사은품은 사용할 것만 한 개만 두고 나머지는 다 정리. 쓰지 않은 텀블러 컵은 과감히 비우기. 여행 기념품은 기억나는 한 개만 남기기.
다용 도실 싱크대 아래 서랍 한 곳만이라도 완전히 비우기. 집이 가벼워지면 그 공간을 채우는 기운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그 속에서 재물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생각보다 크고 비싼 가구가 아닙니다. 진짜 영향력을 가진 건 늘 눈앞에 있으면서도 무심코 지나치는 작지만 기운을 직접 흔드는 물건들입니다. 바로 감정이 얽혀있는 물건입니다. 풍수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담긴 물건을 보이지 않는 기운의 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기쁘고 좋은 기억이 담긴 물건이라면 집안을 따뜻하게 채우지만 반대로 서운함, 슬픔, 배신감, 미운 감정이 담긴 물건은 집안의 재물운을 가장 빠르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별한 사람에게 받은 선물,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난 뒤 남겨진 물건,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 쓰던 물건, 버려야 하는데 미묘하게 정이 붙어 못 버린 물건. 특히 겨울철에는 감정의 기운이 더 강하게 집안에 남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감정이 차가운 기운과 만나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둔 편지 하나, 보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는 선물 하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이 무거우면 재물운도 무거워진다. 이번 겨울에는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그 물건을 보면 마음이 편안한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느껴지는가? 손이 잘 가지 않는데도 계속 들고 있는가? 누군가를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만약 두 번째, 세 번째 감정이라면 그 물건은 이미 자신의 재물운을 막는 덩어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분이 무거워지면 그 물건도 무겁다. 그저 조용히 치워두면 집안의 기운이 한결 밝아지고 겨울철 차가워진 재물운의 흐름도 다시 따뜻하게 살아납니다. 이제 집안 전체의 흐름을 조금 더 넓게 보겠습니다. 겨울철 재물운이 가장 쉽게 얼어붙는 자리는 크게 세 곳, 바로 현관, 거실, 침실입니다. 이 세 공간은 집 기운이 들어오는 길, 머무는 자리, 쉬는 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지럽혀져 있어도 재물 흐름이 둔해집니다. 1. 현관 재물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 현관은 바깥 기운과 금전운이 가장 먼저 스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발이 흩어져 있거나 우산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고 택배 박스가 며칠씩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들어오는 복이 문 앞에서 돌아나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두꺼운 부츠, 털신발 때문에 현관이 더 쉽게 어질러집니다. 간단합니다. 바닥에는 신발 딱 한 켤레만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우산과 박스는 당일 바로 정리. 현관이 비워지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놀랄 만큼 깨끗해집니다. 이 거실 재물운이 순환하는 중심 자리.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많은 기운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가족 대화, 손님 맞이, 쉬는 시간. 이곳의 공기가 무거우면 재물운도 무겁습니다. 특히 거실에서 가장 기운을 빨아들이는 건 어지러운 테이블과 바닥입니다. 테이블 위 물컵, 과자 봉지 한두 개, 리모컨 여러 개, 바닥에 널려있는 쿠션. 이 작은 어지러움들이 재물운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겨울철에는 이 산만함이 더 크게 작용해 기운이 쉽게 정체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김에 거실 테이블을 한번 비워보세요. 탁 트인 거실에서 재물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3. 침실, 하루의 기운이 회복되는 자리. 침실은 겨울철 재물운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는 동안 몸과 마음이 충전되기 때문에 침실이 정체되어 있으면 금전운도 회복이 느려집니다. 특히 침대 밑이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절옷, 이불, 박스 등을 넣어두지만 침대 아래는 기운이 가장 정체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여기에 물건이 쌓이면 자는 동안 그 탁한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화장대 위. 화장품, 빗, 액세서리가 뒤섞여 있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수선한 기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는 돈 관리도 흐트러지고 소비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화장대 위와 침대 아래 부분을 한번 깨끗하게 비워보세요. 그 빈자리만으로도 기운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면 겨울이라는 계절은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집안의 재물 흐름이 가장 쉽게 느려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금전운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고장난 물건 하나 치우고 낡은 지갑과 쓰지 않는 가방을 비워내고 현관, 거실, 침실의 흐름만 가볍게 한번 정리해보는 것.
이 작은 정리가 겨울철 차갑게 굳어있던 재물운을 다시 따뜻하게 녹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올겨울, 지금 말씀드린 작은 점검 한두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물건들 중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그리고 겨울철마다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인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재물운을 살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집 기운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